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저녁에 6시가 넘었는데 땀이 날 정도 덥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법등위하고 법륜회가 전 로스쿨을 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 법회가 16기가 이제 올 때까지 많은 선배들이 지나가고 또 변호사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도 또 선후배로서 또 친구로서 동생으로서 이렇게 잘 사회에 나와서도 잘 이렇게 역할을 하실 분들인데 우리가 이때 일수록 마음의 어떤 그 편안함, 안정감 그런 것들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구심점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부를 하거나 그다음에 로스쿨에 들어와서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뭐죠? 좋은 직장, 보장된 뭐 직업 이런 건가?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한 걸음이 모든 여행의 시작이고 한 단어가 모든 기도의 시작이다. 이 말을 하신 분이 틱낙한 스님인데 우리가 한 걸음을 떼었을 때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어디를 가고 싶다 해서 가지는 건 아니야. 네, 그렇죠. 내가 움직였을 때, 한 발이라도 움직였을 때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변호사가 되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우리가 세상을 태어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목적을 향해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결국 내 삶의 윤택함, 그다음에 행복을 위해서. 그렇죠. 다 행복은 누구나 다 추구하는 거죠.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스님들은 불행하기를 원해. 불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커가 안 통하네. 부처님의 행을 한다. 불행. 여러분들이 생각한 행복과 불행이 아니고 부처님의 행을 한다. 이러면 법륜에 법정에 알아들어야 되는데 불행은 못 알아듣네. 네, 알아들었어요? 불행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불행을 실천한다. 부처님의 행을 하겠다. 이제 그 말이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부처님 당시 때 많은 제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늦은 밤에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것을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부처님께 질문을 했어요. 많은 신과 인간들은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부처님 부디 가르침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기를 첫째, 어리석은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현명한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 마땅히 존경받을 만한 일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10가지 일을 말했는데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현명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마땅히 존경받을 만한 일을 존경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들 존경하는 분 있습니까? 존경할 만한 분 있다. 아무도 없어? 큰일 났는데. 네. 살면서 옛날에 우리 부친은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세상을 살면서 흉금 없이 털어놓고 살 친구 3명만 있으면 인생은 성공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살면서 내가 누군가를 닮고 싶고 누군가를 존경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본받고 싶은 분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희망적이고 보람된 일이겠죠.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다는 모델이 앞에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성공한 길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현명한 사람과 어울린다. 이것은 우리가 속담에도 있잖아요. 유유상종이다. 끼리끼리 논다. 그래서 공부하는 곳에 가면은 공부하는 사람들만 있고 노는 데 가면 노는 사람밖에 없어. 근데 병원 가면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제가 뉴스나 TV를 보면 새 애들은 청소년들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고 영가 가서 놀고 막 이런 뉴스만 듣다가 부산대학교 그때 저녁에 최고 지도자 과정 있죠. 거기에 이제 원장님이
3년씩 하는 모양이에요, 원장님이. 3년째 이제 원장 하고 있으면서 자기 아는 지인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사람이 없다고 내보고 전화 와가지고 사람 몇 명 데리고 그 대학 그 최고 지도자 과정에 좀 들어달라고 연락이 왔어. 그래서 근데 그거 가서 뭐 하라고 이러니까 선생님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 45명을 채워야 되는데 20명도 못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가려고 하다가 하도 원장님 부탁을 해서 이제 화요일 저녁이고 이제 일주일에 2번이니까 화수 2번이니까 한번 들어보자 싶어서 갔어. 그 뉴스에 들을 때는 학생들 맨날 놀고 공부 안 하고 술 마시고 논다는데 학교 가니까 다 공부하는 애들밖에 안 보이는 거야. 도서관에 사람이 없으면 복도에서 2, 3, 3호 모여서 공부하고 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떤 무리에 우리가 모여있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사람과 어울리는가 노는 사람과 어울리는 따라서 내가 노는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죠? 물론 그렇죠. 옛날에 그 전일제 수업, 지금 5일제 수업 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이제 할 때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2번 자기가 하고 싶은 수업을 들었어요. 그때 절에 와서 토요일마다 절에 와서 이제 수업을 했는데 내가 물었어. 너 대학을 왜 가려고 하노? 좋은데 시집 가려고요. 좋은데 취직하려고요. 좋은데 장가 가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이 순간 마음이 좀 아팠어.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자기가 이것을 전공해가지고 이쪽에 내가 최고가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대학 가서 좋은데 취직하고 좋은데 취직해가 있으면은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고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뭐냐면 그 4년 동안 들어갈 학비 쏟아붓지 말고 지금부터 나가 장사해봐라. 장사해가 돈 벌어놓으면 시집장가 올 사람이 없겠나.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퇴한 놈이 하나 있었는데 롯데하고 햇대하고 한참 부도분동에서 하면은 엄청 치열했거든. 롯데 햇대 야구하면 표가 없어. 안표를 사야 돼. 얼마나 치열한지. 그 친구 5명이 그 야구장에 갔는데 표가 없어서 돌아오는데 그 자퇴한 놈, 그 대학 다닌 놈,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왔노? 이러더니 야구 보러 왔다가 표가 없어 그냥 간다. 이러니까 따라와라 하니까 안표 파는 놈이야. 그 자퇴하고 안표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 대학 다닌 놈 덕분에 표 5장 공짜로 얻어가지고 그때 야구를 봤다니까. 나중에 그놈들이 돈 벌어가지고 옷장 사고 술장 사고 막 이렇게 해가 안표 팔고 이래가 돈 벌어갖고 동창회 나오잖아. 2차, 3차 서울 수 있는 그런 놈들이라. 우리 때는 머리 좋아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인데 집에 대학 갈 형편이 안 되면 어디 갔냐면은 상고, 안 그러면 학교 선생님, 공무원 이랬거든. 은행원 되거나 상고 가면 은행원 되고 공무원 되고 학교 선생님 됐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고 동창회 와서 3차를 쏠 수 있나? 2차, 3차를. 못 사, 절대. 그런데 고등학교 중퇴해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오면은 내가 3차 쏠게 이러는데 2차, 3차 쏠게 이런다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은 장가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간다니까. 그 목적이 뭐냐? 내가 공부 살아가면서 목적의 의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 내가 어떤 공부를 할 때 이 공부를 해서 내가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목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 그리고 자신이 옳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좋은 환경에 사는 것도 그렇고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도 결국은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내가 이것을 성취했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사회에 어떻게 내가 하겠다라는 목적의식이 있는 거와 없는 거 차이가 크겠죠. 자신이 옳은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닫는 것. 금방 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단지 변호사가 돼서 좋은 직을 가진 것.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변호사의 어떤 헌법 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잘 지켜가지고 내가 사회에 어떻게 봉사하겠다라든지 목적의식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목적의식. 그런 거 없이 하면은 그냥 매일 일상이 행복하지가 않을 것 같아. 행복은 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응? 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돈의 값어치, 작아도 값어치가 있는 거고 많아도 값어치가 적을 수가 있어.
옛날에 한 30년, 40년 전에 제가 서울을 갔는데 서울에 가면은 잘 데가 없으니까 이제 여관에서 자게 됐어요. 여관에서. 합천 해인사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내가 20대 후반 때 호주머니에 딱 10,000원이 남았어. 10,000원. 10,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쓰면은 다음날 해인사까지 갈 차비나 이게 딱 부족할 것 같더란 말이야. 그런데 저녁을 굶어야 되고 아침도 굶어야 되고 점심도 굶어야 돼. 이 돈을 못 쓰니까 해인사를 더 가려면. 근데 4시까지 안 들어가면 퇴방이야.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돈이 없잖아. 배가 더 고프다. 돈이 호주머니에 있으면서 안 먹는 거하고 없어서 못 먹는 거하고 차이가 커. 그렇죠? 그래서 저녁을 사 먹었어. 어차피 모자란다 해가 먹었단 말이야. 아침 되게 또 배가 더 고프더라고. 또 먹었어. 어차피 차비가 없어. 조개사가 하고 삼배를 탁 들이고 어깨가 땅이 꺼질 만큼 푹 쳐져가 투벅투벅 걸어 놓는데 누가 스님하고 불러. 내가 뭐 20대 뭐 27, 8 이때 내가 서울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또 아는 신도들도 없어서 아 여기 조계사에 있는 스님 부르는갑다 생각하고 몇 발 더 걸어갔단 말이지. 좀 더 있으면 또 스님 이렇게 어떤 남자분인데 그 두 번째도 문 들어차고 걸어갔어. 세 번째 가게 내 이름 부르면서 스님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니까 돌아보잖아 이렇게. 툭 돌아보니까 해인사에 있을 때 젊은 부부가 갓난 아기를 안고 해인사를 와서 해인사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달라 해가지고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해인사에 대해서 안내를 해줬는데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젊은 사람인데 수입을 해가지고 파는 그 뭐 바상인가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 비원에 산다고 영화를 하나 주면서 서울 오게 되면은 여관에 자지 말고 자기 집이 넓으니까 자기 집에 자라고 그러더라고. 그 명함을 받았는데 한 번 본 분 집에 서울 가서 전화해가 잘 수가 없잖아. 내가 뭐 철판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만났는데 왜 자기 집에 안 오고 여관에 잤냐고 막 내보고 나무라듯이 이야기하는 거야. 다음에 오면은 가겠습니다 이라고 그러는데 갈라는데 선생님 잠깐만 계십시오 이러면. 아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 어떤 일이냐 이러니까 비원이라서 조계사 가까워가지고 출근할 전에 항상 들려서 삼배를 하고 출근한대. 그러면 잠깐 기다리라더니 봉투를 하나 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40년 전이니까 이 거절이 또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잖아. 거절해야 되니까 아이고 괜찮습니다. 근데 속은 달달 떨리는 거 안 주면 어떡하지? 왜냐면 지금 당장 간절하게 필요한 게 봉투잖아 지금. 회사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고 또 한 번 거절하는 경우 3번은 그 3번이니까 아, 또 괜찮습니다. 두 번째 거절할 때까지만 해도 더 떨리더라고. 첫 번째보다. 그 세 번째 거절하니까 이 스님들이 호주머니가 크잖아. 이게 책이 한 번 더 하거든, 이게 호주머니가. 그 큰 이유가 다 있어. 호주머니가 조만하면 넣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쑥 넣어주는 거야. 그 마지못해 받았어. 근데 그분이 이제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가고 난 다음에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50,000원이 들었더라고. 갑자기 땅이 꺼진 듯 어깨가 쭉 쳐져 있었는데 50,000원을 보는 순간 어깨가 쫙 펴지고 가슴이 앞으로 쭉 놓다가 조계사 앞에 놓아가지고 택시 서울역 갑시다. 내가 그때 그분한테 받았던 50,000원으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행복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만족감이 있었다. 내가 당장 필요할 때 그 필요한 만큼 구해줬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거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아직까지 20대, 30대니까 이번 또 기수들은 또 좀 나이가 젊대 20대가 많더라 부산대도 보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내가 변호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직업을 하든 뭐 회계사가 되든 여러 가지 어떤 직업은 있잖아. 우리 때는 직업이 몇 개가 없었어. 직업은 방송이 직업이라. 직업은 컴퓨터 하나 가지고도 직업이 수십 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 우리 때는 수학이 인기가 없어서 그런데 요새는 수학과 들어가기 더 힘들다 하네. 그것처럼 시대가 변하면서 직업도 다양해졌잖아 지금. 그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 일에 보람이 있어야 되고 그 일에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일에 내가 그 일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지 내가 행복할 수가 있다. 우리가 대학을 전공해가지고 자기 전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자기 전공대로 산다 하더라도 그것에 만족하고 행복해 사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 그 이유가 뭐겠어요? 목적 없이 사는 거야.
목적이요. 내 그 일에 대한 자부감이 없기 때문에. 응?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거든. 내가 하는 일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그 일이 자부심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행복한 직업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직업, 내가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의사. 다 의사 되고 싶어 하잖아. 의사가 가장 안 좋은 직업 중에 하나야. 왜? 배우자로는 좋아. 배우자로서는 뭐 돈 잘 벌어오니까 얼마나 좋아. 그지? 한 서너 평 속에 들어가면 딱 출근시키는 뭐 서너 평 안에서 딱 앉아 있으니까 나는 그날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고 친구 차 마시러 댕기면 되는데. 근데 의사가 왜 안 좋은 직업이냐?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아프다 하는 사람만. 네, 아프고 찢어지고 깨지고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자기 정신건강이 좋을까 안 좋을까?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 돈은 잘 벌지만 행복하지 않다. 그 다음에 뭔지 알아요? 판검사.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판검사. 판검사는 뭐고? 무조건 저놈이 죄 있다고 보고 시작한다. 죄가 있다. 죄가 있다고 파고, 있든 없든 일단은 있다고 보고 전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OX. 죄가 있거나 없거나. 두 개만 딱 보는 거예요. 딱 천리마가 앞에 눈을 딱 가리고, 앞만 딱 보고, 옆도 못 보게 앞만 딱 가리고 뛰게 하거든. 옆을 못 살펴. 앞만 보고 달려. 우리는 살면서 앞만 보고 달리면 안 돼. 좌우를 잘 살피고 내 왼쪽에는 누가 있는지 오른쪽에 누가 있고 앞뒤 누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내보다 불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 없나. 함께 이 세상은 혼자 절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죠. 혼자는 못 살아가. 이 세상에 혼자는 절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판검사들이 융통성이 없어. 융통성이 없으니까 그 직업 안에서는 최고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성은 떨어져. 무조건 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막 시작하니까 안 되는 거야. 융통성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융통성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주변을 살필 줄 알고 남도 주변 사람이 어떤가를 살필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 알겠죠? 네? 그래야 행복해. 혼자는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세 번째는 뭐냐?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갖는 것. 자기만의 분야에서 능숙함을 발휘하는 것. 교훈과 다정한 말을 실천에 옮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내가 지금 앞에 다 말했죠, 이게. 다 말한 곳에 해당되는 말들. 네 번째는 부모님을 섬기고 공양하는 것. 자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천직을 갖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는 것만큼 더 큰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 전공을 살리고 전공에 대한 자부심 가지고 전공에 대한 어떤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법등의 법륜의 우리 친구들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섯 번째는 관대하게 나눔을 실천하며 정직하게 사는 것. 친지와 친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흠잡을 데 없는 행실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주변을 잘 살펴보라.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는 뒤돌아볼 줄 알고 지금 보면 이제 MZ세대로 넘어오면서 보니까 남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무조건 해야 되고. 그렇죠. 그는 자신감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경제 쪽으로 막 먹고 사는데 정신없이 경제 발전을 위해 살아오다 보니까 이 어느 때부턴가 참 이 각박한 세상이 됐다 생각이 들어요. 각박한 세상이 됐다. 우리 어릴 때만 보면은 뭐 엉덩이 툭툭 두드리고 버디 쓰다듬고 뭐 안아주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7살짜리한테도 그랬던 난리 난다 요새는. 그렇죠. 말도 함부로 못하고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정이 좀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돼가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만이라도 조금 이렇게 열린 마음 서로 함께 더불어서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 없나를 돈만 벌면 뭐하냐고. 근데 돈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쓰는가도 중요하거든. 돈을 벌고 쓸 줄 모르면 돈 버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잖아. 돈을 만큼 천만 가지고 있어도
잘 사용하지 못하면은 그 돈의 가치가 별로 없다는 거지. 돈은 가치 있게 쓸 때 돈으로서 역할이 있는 것이지. 그렇죠? 가치 있게 쓰지 못하면 돈의 역할이 필요가 없어. 은행에 숫자로만 왔다 갔다 하는 몇백억 몇 조가 있으면 뭐 내가 그 돈을 보지도 못하는 돈인데. 그래서 사람이 돈 모으는데 가장 행복한 한계가 어디까지냐 물으니까 20억까지 모을 때 가장 행복하다. 20억까지. 그런데 20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돈 모으는 재미가 없대. 그래서 숫자만 왔다 갔다 할 뿐이라는 거야. 여러분들도 20억 모을 때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봐. 그때까지 가장 재밌대. 내가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1년 예산이 한 200억대. 영도구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1년 예산이. 근데 나는 그 돈 200억 있다 소리만 들었지 나는 보지를 못했거든. 연말 되면 결산하면 그거 다 썼다고 없다고 제로가 된다. 제로까지는 아니라도 나 조금 남아있어 이월시킬 돈이. 그렇지만 그 200억이 내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 숫자만 봤지. 정부 예산 내려오는 돈인데 복지관 하고 있으니까 그게 다 인건비로 가거나 활동비로 다 들어가거든. 그래 된단 말이야. 돈이 너무 많으면은 숫자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 내 돈이 볼 수도 없어. 그런데 돈 10만 원 쓸 때 내 손을 쥐고 있으니까 그 10만 원 쓰는 재미가 있잖아 이렇게. 안 그래? 그래 그런 게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욕심 낼 필요도 없어. 모으는 재미가 중요하죠. 모으는 재미. 그죠? 한번 한 20억까지 모아갖고 모은 사람한테 먼저 연락해줘. 최고 누가 먼저 모았는지. 저 20억 모았습니다. 연락 오면 기간이 얼마 걸리네 이렇게 딱 나오잖아. 그지? 20억 모은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겠네. 여섯 번째, 건전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술이나 약물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데 부지런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옛날에 내가 한번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며칠 잠을 못 자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그래서 누가 어떤 보살님이 스님 너무 잠이 안 오면은 수면제 한번 드셔보시죠 하고 자기가 수면제 가지고 있다고 5알을 주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스님 처음 드실 때는 많이 드시지 말고 부사가지고 반만 드셔보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 반알을 탁 잘라가지고 반알을 먹었는데 한 4시간 탁 깊게 잤어. 다음에 잠이 안 오면 또 거기 수면제가 생각이 나더라고. 또 먹게 되고 또 먹게 되고 그러니까 5알이니까 10번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치? 반알씩 먹으면 5번을 딱 먹고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 내가 스님이고 출가자고 수행하는 사람인데 잠이 안 온다고 약을 넣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드니까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운 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약을 딱 버려버리고 잠이 안 오면 명상을 했어. 참선을 하고. 잠 안 오면 공부하기 좋잖아. 그죠? 잠 안 오면 일부러 잠 안 오려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데 잠 안 온다고 괴롭다고. 안 그래? 잠 안 온다고 커피 많이 마시면 잠은 안 오지만은 몽롱해서 공부 안 돼. 사실은. 여러분들도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다고 공부됩니까? 오래 앉아있다고. 오래 앉아있다고 공부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집중해서 보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집중력이 안 될 때는 책상에 앉아있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때는 나와. 운동장을 한 10바퀴 뛰고 들어가면 샤워 한번 딱 하고 들어가면 집중이 더 생겨. 안 되면 여러분 법정에 법륜의 아이가 그거 가지고 108배 하고 들어가봐라. 집중이 더 잘 되지. 그럼 땀 흘리가 안 될 것 같지? 더 잘 된다니까. 이 108배가 요가 중에서 최상의 요가야. 왜 그러냐? 온 뼈마디를 다 움직여. 안 움직이는 뼈마디가 없어. 손가락 10마디 다 움직이지. 발가락 다 움직이지. 그래서 요가 중에 최상의 요가가 108배야. 옛날 KBS에서 이 108배 효능에 대해서 방영한 적이 있어. 그래서 건전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술이나 약물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데 부지런한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그렇죠? 이것이 잠 잘 오는 것도 잠 많다고 괴로워할 필요 없어. 잠 잘 자는 것도 큰 복 중에 하나예요. 네? 다음 7번째.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지니는 것. 네, 단순한 삶을 감사히 여기고 만족하는 것. 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지니는 것. 이것은 자기 어떤 수양이잖아요. 자기 그 사람의 인격, 인품이니까. 그죠? 그리고 단순한 삶에 감사히 여기라. 내가 살아있고 숨쉬고 공부할 수 있고 지금은 어머니 아빠한테 또 용돈을 얻어가 살 수 있으니까 가장 행복하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부담도 없고. 옛날에 동아대 법정에 있던 친구 하나가 시험을 쳤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불안했던가 봐. 한 문제 실수한 것 같아, 자기가. 불안하다고 집에 못 있겠다면서 절에 와가 좀 있으면 안 되겠냐고 해서 여기서 며칠 있었거든. 그래, 아침 예불 놓나? 온 김 있으면 그냥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삼시 예불 다 참석시키고 3일 있었는데 오후 2시에 발표한다는데 말이 없어. 또 이놈 또 떨어졌나? 좀 있으니 문자가 왔어. 스님 지금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오라 했더니 절을 3번 떡 하더니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라는 거예요. 합격했나? 이라니까. 야, 이 너무 천만 다행이다. 합격했다는 거야. 너무 다행이다. 제가 이번에 안 됐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60이 넘었는데 또 몇 년을 더 고생해야 되는데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말하는 게 됐더라니까. 근데 그 친구가 잘 됐어. 전에 한번 앞에 내가 14기인가 13기 때 내가 이 친구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어. 그러고 이 군에 사는 게 뭐라니 군무관으로 갔어. 갔는데 상사를 잘 만나가지고 국회에다 파견 나갔어. 서로 가고 싶어 하는 곳이잖아. 국회에 파견 나갔는데 또 다음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인사를 왔더라고. 그러게 학생 때 하고 군무관 가가지고 국회에 나가면서 이제 국회의원 만나고 보좌관 만나고 하면서 인물이 싹 달라졌더라고. 폼이 달라지고 옷 입는 거 달라지고 기티가 싹 나. 여자친구도 기티 나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 마음을 잘 쓰니까 저 일이 잘 풀리는 거야. 그래서 너가 직속상가한테 너무 잘해라. 네 국회 그리고 그 친구가 2번이나 국회에 파견됐거든. 지금도 국회에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일이라는 게 순리대로 풀리나가는지 그렇게 순리대로 풀리나가는 거. 그러니까 항상 배울 수 있는 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8번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수행하는 이들과 만남을 거듭할 것,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우리가 서로 뭔가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 내가 살아가면서 변화를 두려워하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변화를 두려워하면. 네? 내가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도전을 했을 때 그 성취감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진짜 하는 거 중요하고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유유상종이라고 뭔가 발전적인 사람들하고 만나야 된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유유상종,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요. 좋은 사람들과. 수준이 높은 사람들과 높은 지위에 나도 같이 어울리고 싶은 거잖아. 결국은. 그렇게 나는 그 지위에 올라가고 싶으니까 나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고 뭔가 내 지위를 좀 상승시키고 싶은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새가 빠지게. 잠도 덜 자가면서. 근데 잠도 잘 자는 것 같다. 옛날에 그 고등학교 교실에 가면은 거푼에 그런 말이 있대.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1시간 덜 자고 1시간 공부 더 하면 신랑이 직업이 바뀐다. 여학생 사무 교실에 있었다는데 그 반훈으로 직업이 바뀐다 뭐 이런 거. 이 친구들 없었나 보네.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우리 때 이야기인 것 같다 그럼. 그리고 9번째는 근면하고 주의 깊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사성제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열반의 경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근면하고 자기 항상 주의 깊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항상 성실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사성제라는 것은 고진멸도, 고통. 뭐 요새는 사회 고통은 뭐냐면은 내가 변호사가 돼야 되는데 로스쿨을 합격해야 되는데 이것도 고통이잖아. 안 됐을 때.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사회사용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이것도 고통이거든. 그럼 고통의 원인이 뭐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도거덕도. 도는 뭐고? 내가 합격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 사성제, 고진멸도, 고통의 원인, 뭐가 나를 괴롭게 하는가? 뭐가 나를 스트레스 주는가? 이런 원인을 발견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10번째는 세상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모든 슬픔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10가지를 말씀하셨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내가 시간을 너무 오래 끊으면 안 되겠고 많이 했네. 그러고 보니까. 틱낙한 스님이 한 말이 몇 개 더 있는데 여기서 줄이고 여러분들도 아까 앞에서 내가 말한 것처럼 이 로스쿨에 와서 공부하는 이유, 목적, 다음에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자기의 목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신조라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변호사가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하고, 변호사 몇 년 하고 난 다음에 판검사가 됐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겠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삶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돈의 목적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돈은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 그냥 내가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좀 다른 사람보다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날 벌어서 그날 밥벌이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 있대. 근데 하루 때거리 걱정하는 사람 하루 때거리만 해결하면 행복해.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의 노예보다는 돈이, 내가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응? 내가 돈에 놀아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내게 놀아나는 사람이 돼야 돼. 예?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니까. 돈 때문에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돈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야. 그걸 잘 알면 돼. 아시겠죠? 나는 밥을 먹어 배가 안 고픈데, 여러분 배가 고플 거니까 마치고 밥 먹으러 갑시다. 마치겠습니다.